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 정언 제2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마 시청자 여러분의 귀에 들릴 내용은 5대 거점 체육 인재 사업, 이런 단어가 들립니다. 검사의 질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5대 거점 체육 인재 사업, 아마 신문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시겠지만은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안입니다. 이 안인데, 이게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 사업 기획안 하는 제목으로 만든 것도 있고, 5대 거점 K스포츠 클럽 사업 대책 방안, 이런 제목의 그런 또 기획안도 있습니다. 제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럼 이게 뭐냐? 이 기획안은 2016년 3월 8일 날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이 만든 안입니다. 그리고 박헌영 과장은 검찰 진술에서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다 시인합니다. 자, 그러면 5대 거점은 뭘 말할까요? 5대 거점 5개예요. 자, 서울, 경기가 하나, 인천이 하나, 부산이 하나, 경북이 하나, 대전이 하나예요. 그 5개예요. 그럼 대전에 있는 충무체육관을 활용해가지고 펜싱과 탁구를 가르치겠다. 경북은 대구 시민운동장을 활용해가지고 태권도와 배드민턴을 가르치겠다. 부산은 부산 종합운동장하고 그 옆에 있는 사직운동장, 여기에다가 태권도 수영, 그걸 가르친다. 인천은 인천의 남동체육관, 거기에서 펜싱하고 태권도를 가르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4대 거점은 이미 기존의 체육관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종목들 보십시오. 전부 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그 다음에 물론 탁구도 있고 수영도 있습니다. 펜싱, 고영태입니다. 배드민턴, 노성일입니다. 태권도, 그건 한국체육대 학생들 주특기 아닙니까? 그 한국체육대 학생들, 그 졸업생들을 위한 그런 사업 계획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 사업 거점은 전부 다 기존 체육관을 활용하는 건데, 이 새로운 체육 시설을 짓는 게 경기도 하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남시에다가 새로운 체육관 시설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스위스 누슬리사에 맡기고 공사 대금의 5%를 커미션으로 받겠다 하는 게 고영태와 박헌영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하남 체육부지 어디냐? 부지 위치가 어디냐? 부지 다 나와 있습니다. 부지 위치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18번지입니다. 사업계획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땅 소유주는 누구냐? 대한체육회입니다. 부지 면적은 얼마냐? 1626평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테니스 코트 7개 면이 설치돼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테니스 치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1층짜리하고 2층짜리, 그래 각 층마다 500평 규모예요. 2개의 건물을 짓는데 1층에는 다목적 체육관, 그러니까 핸드볼, 농구, 배드민턴, 탁구, 이거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다음에 펜싱룸, 다음에 EX룸은 에어로빅, 요가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헬스장, 이게 이제 1층에 500평에 차지하는 거고, 2층에는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기타 시설, 이걸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이 검찰 조서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안에 보면은 롯데 후원금, 최초 롯데 후원금 얼마냐? 35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75억으로 정액이 됩니다. 2배로. 정액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고영태, 노성일, 박헌영이 구상한 거예요. 75억으로.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70억을 했느냐? 자,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다 한국체육대학 출신입니다. 한국체육대학 출신인데 체육인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민석 의원. 그러니까 이 한국체육대 출신들이 롤로 모델로 생각한 게 서울대 4대 체육학과 출신, 교육학과 출신 안민석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 그 오산에 있는 원동 초등학교, 거기에 국가예산 77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창고회가 기획하다 보니까 처음에 35억 원을 했다가 그래도 우리가 안민석 의원이 지은 것보다는 더 좋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 이게 75억 원으로 갔다는 게 이들의 진술입니다. 자, 이게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그 안에 핵심입니다. 부지 등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부지도 위치도 다 있고. 그러니까 부진이 이 사업 계획안 이거는 정현식, 박헌영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곧 들려드립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검사 신문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면 하남시로부터 부지를 임대하여 하는 사업이다. 사업 자체를 왜곡하고 있어요. 대한체육회 소유의 땅을 그 테니스 코트 그걸 활용한다는 게 아니고 하남시로부터 부지를 임대한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소유의 테니스 코트 이거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소원 피고인이 하남의 땅이 많다는 거 언론에 보도된 허위 사실, 하남 전체가 최소원의 땅이다 하는 그거 언론중에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녹음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93방 묻겠습니다. 안종범 수석은 일관되게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과 면담할 때 신 회장에게 5대 거점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에게 하남시로부터 부지를 임대하여 75억 원을 들여 시설을 짓고 그 시설 공사는 스위스의 누슬리사가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운영을 K스포츠가 하는 것으로 그 사업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셨다라고 안종범 수석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바꿔 묻겠습니다. 증인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같은 요청 받은 사실 없습니까? 그 스포츠 전체에 대해서 지원해달라는 말은 들은 것 같던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에게 2016년 3월 14일자 안종범 수첩 사본을 제시하겠습니다. 안종범 수석의 2016년 3월 14일자 업무 수첩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2016년 3월 14일이라는 표시가 있고 VIP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려와서 1번 올림픽 아세안 인재 양성 5대 거점 하남시 장기 임대 그리고 시설 75억 스위스 누슬리 화살표하고 K스포츠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증인은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K스포츠 재단 지원 요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스포츠 전체에 대해서 그 우리가 평창올림픽 때 약 600억 정도의 지원을 했다. 그러니 감사하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스포츠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런 말은 들은 것 같던데, 그 이외에는 특별히 말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5항 묻겠습니다. 안종범 수석은 검찰에서 그 안종범 수첩을 확보하기 전인 2016년 11월 2일 조사 때부터 대통령께서 2016년 2월 말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개별 면담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신동빈한테 5대 거점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께서 저에게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K스포츠 재단에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셔서 제가 정현식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정현식에게 연락하여 물어본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고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조사를 받은 이후에 안종범 수석의 진술과 부합하는 방금 보신 수첩 내용이 확인된 사실 증인 알고 있습니까? 네, 모르시고요. 네. 다음은 검사가 최서원 피고인의 검찰 진술
최서원 피고인이 검찰에 이렇게 진술했다 하는 그 진술을 근거로 신동빈 회장을 추궁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신동빈 회장이 아니 그 최소한 피고인이 그런 진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의 이 질문, 이 신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이경재 변호사가 바로 반격을 제시합니다. 아니 검사는 왜 허위 사실을 전제로 유도신문을 하느냐 하고 바로 이경재 변호사가 반박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께서 그 이경재 변호인의 그 이의 제기를 공판 조서에 기록하겠다 하고 이제 중재를 합니다. 이 신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96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최서원 피고인이 정호성을 통해 대통령에게 K스포츠재단의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에 대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롯데나 다른 회사들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다시 한번, 천천히 예, 줄게요. 예, 최서원 피고인이 이런 증언을 했어요.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예. K스포츠재단의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롯데그룹이나 다른 회사들한테 그와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한 바가 있는데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97항 묻겠습니다. 이게 저 검사가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두고 유도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 최소원이 이 얘기를 한 바가 없거든요. 없는 사실을 들어서 나중에 반박하겠습니다만은 검찰관이 이렇게 하려면은 그 진술 내용을 제시를 하셔야지. 저기 지금 굉장히 이 중요한 사항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제가 저 조서에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항 물어보십시오. 98항 묻겠습니다. 최서원과 정현식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과의 단독 면담 이전에 이미 대통령과 최서원 간의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자금을 롯데로부터 지원받기로 이야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증인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 요구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빈 회장이 검사의 신문을 계속해서 부인을 하니까 검사가 SK그룹 최태원 회장,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대통령과 면담했을 때 이런 부탁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부탁을 들었다. 그런 경우를 탁 거론하면서 아니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도 그거 아니냐 하고 내 추궁을 합니다. 아주 유도 신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08항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롯데그룹과 마찬가지로 2015년 11월 14일 면세점 특허에서 탈락하였고 2016년 2월 16일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하였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최재원 부회장의 조기 가석방, CJ 헬로비전 인수합병, 그리고 워커힐 면세점 특허 지속 등 현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였고 대통령으로부터 말씀 자료에 기재된 내용대로 재단 출연에 대한 감사 표시와 지속적인 지원 당부가 있었으며 추가로 가이드런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거든요. 이에 비추어 보면 증인과 대통령의 3월 14일자 단독 면담에서도 면세점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하남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꿔 묻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께서 최태원 회장한테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을 나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냐. 예, 네. 그 최태원 회장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스포츠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말씀하셨지만, 그뿐인데 그 이외에는 특별한 전당이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 시간에 롯데그룹이 하남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K스포츠 재단에 70억을 출연했다가 일주일 후에 반환받았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설명이 좀 틀렸습니다. 그거 바로 적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반환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그 검사의 주장을 제가 이제 그대로 소개한 겁니다. 근데 제가 소개를 하고 난 뒤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정현식, 박은영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를 제가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그게 일주일 후인가? 이게 정현식에 대한 검찰 진술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엄청난 양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박은영 과장에 대한 검찰 진술 내용인데 이것도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다시 다 뒤졌어요. 자, K스포츠재단이 롯데로부터 70억을 다 받고 난 뒤에 일주일 후에 돈을 반환하는 게 아닙니다. 출연금 70억이 입금된 바로 다음 날부터 반환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그래서 제가 그걸 입금된 날, 반환된 날을 시간대 순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롯데그룹은 70억을 또 한꺼번에 다 보낸 것도 아닙니다. 자, 시간을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5일 날 롯데제과에서 K스포츠재단에 일단 5억을 보냅니다. 5억 원을 먼저 보냅니다. 5월 25일 날. 그리고 5월 27일 날 롯데카드에서 5억, 롯데건설에서 5억. 그러니까 5월 27일에는 10억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5월 31일 날 롯데케미칼에서 50억, 롯데칠성음료에서 5억. 그래서 토탈 총 70억입니다. 70억이 입금된 게 2016년 5월 31일입니다. 입금 날짜입니다. 근데 K스포츠재단 회계장부 쫙 뽑아가지고 보니까 반환 날짜 쫙 나옵니다. 보니까 5월 31일 날 돈이 마지막 70억이 다 입금되고 나니까 6월 1일 날, 그 다음 날이에요. 6월 1일 날 롯데카드에서 그 K스포츠재단에서 롯데카드로 5억을 반환해 줍니다. 롯데카드로 5억 보냈으니까 5억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은 롯데칠성에 5억, 그리고 롯데케미칼에 5억을 보내줍니다. 10억을. 그리고 6월 10일 날 롯데제과에 5억, 롯데건설에 5억. 그러니까 돈을 보낸 그 업체에다가 K스포츠재단에서 그 보낸 금액만큼씩 딱딱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6월 13일 날 롯데케미칼에 45억, 해가지고 70억이 다 반환이 되는 거예요. 자, 5월 31일에 55억이 탁 입금되면서 전체가 70억이 탁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6월 1일 날 그때 롯데카드에 5억부터 해가지고 쫙 반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왜 돈을 받자마자 왜 바로 보냈을까요? 자, 이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그리고 박은영 K스포츠재단 이 과장에 대한 검찰 조사를 제가 보면서 참 한참 웃었습니다. 야, 참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진짜 속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소위 정현식 총장한테 K스포츠재단 회계장부를 정리한 출력물 그 내역을 제시하고 확인하게 탁 하고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 그러면서 이제 70억 관련 출력물이 탁 붙습니다. 그러니까 정현식 총장이 예, 저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래 묻습니다. K스포츠재단 사무실에서 압수한 장부를 확인한 결과 재단은 2016년 6월 9일, 자 6월 9일부터 시작합니다. 6월 9일 롯데칠성, 롯데케미칼 10억 원. 자, 2016년 6월 10일 롯데제과 5억 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2016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롯데카드 5억 원. 그리고 2016년 6월 10일 롯데건설 5억 원. 이래 쭉 나옵니다. 아니, 이런 거를 우리가 쓸 때, 자, 6월 1일 날 쓰고, 6월 9일 날 쓰고, 10일 날 쓰고, 17일 날 쓰고, 날짜 순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검찰이 6월 9일 날 제일 먼저 쓰고, 그리고 6월 10일 날 쓰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반환액을 썼을까요? 상당히 헷갈리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이거 안 보면, 그냥 돈 반환했구나 정도예요. 왜 이렇게 검찰이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장난을 쳤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 당시에 롯데 그러니까 대국민 기만 사건이 탁 터졌을 때 그때 신문에 전 언론 이래 보도하지 않습니까? 롯데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압수수색 정보를 입수한 최수원이가 그 누구한테 입수했냐? 우병우 민정수석으로부터 들었다. 이제 하루 전날 급히 들어가서 전에 듣고 부랴부랴 케이스 보좌관을 빨리 반환해라. 이래 반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걸 알고 최수원한테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반환했다.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자, 이 바로 압수수색 한 날이 언제입니까? 6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에 맞추려니까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압수수색 정보를 하루 전에 알고 돈을 반환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거 하려고 6월 1일부터 쓴 게 아니고 6월 9일, 6월 10일 쓰고 6월 1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 언론이 보십시오. 그 최성원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 정도로 친하다. 민정수석이 말이지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고 최소한테 들려줬다? 참 거짓말입니다. 이게 날짜가 쭉 있지 않습니까? 6월 1일부터 쫙 지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검찰하고 언론이 공모해가지고 최소한 피고인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그때 한참 엮어버린 겁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최소한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재판 받고 있지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그건 뭐 일건되게 진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롯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던 6월 12일 그때는 이미 케이스 보좌단에서 35억 다 반환한 상태예요. 나머지 롯데케미칼 그만 남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케이스 보좌단은 70억을 반환을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헌정 과장 이렇게 다 검찰 진술서에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소유 부지를 매수하려 했는데 대한체육회가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작업 때문에 매각을 못한다. 연말까지 매각 협의가 어렵다. 그래서 급히 검찰 진술을 급히라고 써 있습니다. 급히 롯데에 70억을 돌려줬다. 아니 대통령이 내부를 받기로 했으면은 받으면 되죠. 왜 받자마자 돌려줘버립니까? 대통령은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헌정 과장은 검찰 진술 조서에다가 자기는 이거 돌려줘도 안 돌려도 된다고 이래 이야기했는데 정현식 총장이 자기의 건의를 무시하고 돌려주라고 지시해서 다 돌려주게 되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술을 딱 볼 때 참 정현식 사무총장이란 분이 안종범 수석하고 짜고 참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나 최순 피고는 전혀 무관한데도 글로 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 뒤집어 씌운 거 그건 잘못했어요. 그분은. 그러나 다만 그분도 은행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원 출신이 되다 보니까 이 돈 문제에 관한 이건 부정한 돈이다. 이건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건 바로 돌려줘야 된다. 돈 문제에 관한 이 깨끗하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헌정 과장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은 검찰에 와서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검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이지 그 대한체육회 그 땅 살라고 이래 이 기획안 다 짠 사람인데 그러면은 대한체육회 그 부지 그 땅 그 메인 문제 누구와 협의했냐? 당신이 사업은 다 짜고 있으면은 대한체육회 누군가는 어느 임원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았겠느냐고 탁 묻습니다. 그때 박헌정 대답이 이랬습니다. 담당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예요. 자, 이 사업 기획안에 탁 보면은 대한체육회 부지 평당 공시지가가 308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308만 원짜리입니다. 땅 평수는 얼마냐? 1628평입니다. 그럼 308만 원짜리 곱하기 1628 해보세요. 50억이 됩니다. 거의. 50억짜리 거래인데 그 상대방을 모르겠습니까? 돈이 뭐 몇십원, 뭐 몇만 원짜리가 아니고 50억짜리인데 그걸 대한체육회 어느 사람하고 어느 임원하고 상의했는지 모른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박헌혜의 진술입니다. 박헌혜의 거짓말입니다. 그런 허점이 많은데도 검사는 뭐 더 이상 조용하지 않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소한 거기만 엮으면 되니까. 다음으로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검사의 마지막 신문 내용입니다. 검사의 이 마지막 신문 내용은 어떤 사실관계를 묻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신동빈 회장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뭐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새로운 정권이 당신한테 뭐 돈 내놔라, 뭐 지역재단에 좀 지원해라 했을 때 돈 내겠느냐? 그걸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동빈 회장이 참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하고 본인 나름 경영관에 대해서 쭉 진술하는데 들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129항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증인이 아까 전에 대통령이 요청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가 청와대에 설립한 재단에 자금을 지원하신 바 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하신 바 있어서 예, 제 예.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증인 향후에도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지원 요구를 받는다면 그 사업 내용이 그룹 이익과 무관하고 사업 내용도 부실하고 이런 신설 재단의 같은 곳에도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서 수십억 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앞으로 제가 만약 유죄가 되면 앞으로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발언 자체가 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도 다 뭔가 현황이란 게 어느 그룹도 다 있고 우리도 뭐 52년째 됐지만 현안이 없는 시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CSR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만약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할 수는 없게 됐지 않습니까?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하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이제 검사의 주신문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주신문 내용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가 반대신문하는 그런 반대신문 내용입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제일 처음에 물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신동빈 회장이 최초의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의 상황, 그때의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 신동빈 회장은 그래도 참 대기업 회장입니다. 밤 10시쯤 가가 새벽 4시까지 심야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야에 조사를 받으려면은 그 심야 조사 받는다, 그 철야 조사 받는다는 동의서를 써야 됩니다. 그거 쓰지 않으면 그건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쓴 거예요. 검찰 조서에는 반드시 심야 조사를 내가 동의한다는 걸 쓰고 붙여놔야 되는데 신동빈 회장 진술 조서에는 그게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즉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물어봅니다. 들어보십시오. 정의는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면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날짜는 2016년 11월 15일 처음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제시하겠는데요. 그때 보면은 당일 14시 35분 오후 2시입니다. 2시 35분부터 그 다음날 그러니까 16일 04시 새벽 4시 12분까지 14시간 동안 이제 철야 조사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최재순이고요. 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2000 도합 12025 1600 이거는 검찰 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철야 조사 받은 건 맞죠? 예. 철야 밤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철야 조사를 받으려면요, 우리 검찰에 이제 그 인권 규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사 받는 사람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진술 조서에 보면은 동의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정인한테 검사가 이거 뭐 밤새도록 조사해야 되겠다 동의하느냐 뭐 이렇게 구두로라도 동의한 적 있습니까?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12시 지나서 뭔가 동의서나 막 그런 거 보여줘서 제가 뭐 계속해도 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상의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좀 상의했는지 막 그냥 구두로. 말로 그대로 이야기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구두로라는 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그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 재벌들이 과거 50, 60 시절에 소위 정치 권력으로부터 정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많이 납부를 했습니다. 소위 뜯겼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재벌 총수들이 불려가서 검찰에 불려가서 전부 다 조사를 받고 소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조사를 받았고 재벌 총수는 전부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재벌 총수들도 앞으로 돈은 돈대로 내고 그러고 난 뒤 정권이 바뀌면 감옥은 감옥대로 가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치자금 안 냅니다. 정치자금을 내지 않는 대신에 뭘 하느냐? 사회공헌기금이라는 걸 냅니다. 그러니까 각 재벌마다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공헌하겠다. 과거에 참 정치 권력에 우리가 뜯겼듯이 그걸 사회에 우리 주변 사회에 돈을 내겠다. 이게 사회공헌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90년, 2000년 들어오면서 완전히 기업의 풍토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정경유착이다. 아니 60년, 70년, 80년대 그 정경유착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줄로 재벌 총수가 대통령을 만나면 이거는 대통령은 돈을 요구하고 대신에 재벌의 현안을 들어주고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의 경우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전자 관계자들 진술 쫙 보면은 삼성전자가 1년에 사회공헌기금으로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내놓는 돈이 2천억 원입니다. LG그룹 고본부 회장 그분 제가 검찰 진술 조서를 그때 다 소개해드렸는데 그거 보시면 LG그룹이 600억입니다. 그리고 그 돈 2천억 600억 그 돈 재벌 총수가 결제하는 돈이 아닙니다. 그 전문 경영인들이 사업 내용을 봐가 이건 나갈 돈이다. 그럼 다 지급하는 거예요. 재벌 총수는 나중에 1년에 한 번 보고를 들을까 말까. 그런데 우리 검사들은 당연히 재벌 총수는 돈 1원 한 푼도 이거 다 보고받고 결제하는 줄로 아주 전근대적인 사고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동빈 회장도 롯데그룹의 경우에 사회공헌기금은 자기하고 이인원 부회장이 큰 틀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도 딱 1년에 한 번 이인원 부회장으로부터 어디에 얼마 썼다 그것만 보고받지 자기가 관여하고 한 게 없다. 그런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신문 82항 좀 특이해서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그 82항 권 변호사님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고 보시고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검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안종범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자신이 보고 드린 말씀 자료를 모두 살펴보시고 검토하시기 때문에 위 말씀 자료상 롯데그룹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롯데그룹 관련 말씀 자료를 경제수석실로부터 보고받고 검토하였다라고 진술하는데 단독 면담에서 면세점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의무 태도를 취했는지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에 말씀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증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예, 제가 그러니까 막 우문을 알 수 없는 일을 물어보고 예,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죠. 주신문 86항을 보면요. 네, 86항. 그다음 주신문이 너무 저희들이 좀 특이한 발문 형식이 되어 있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르 K스포츠 재단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86항. 롯데그룹이 청와대 지시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45억을 출연했다고 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재단 출연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죠. 이 사건이 소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는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에 관해서 정의는 알지 못했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 그룹에서는 CSR 기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0.15%, 0.16% 그거는 10대 그룹의 평균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랑 이인원 부회장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고, 사회공헌에 대한, 근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분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좀 하기로 돼 있고, 네, 앞으로 이런 것도 지금 하겠습니다 이라든지 뭐 그런 그 권위는 나에게는 없습니다. 뭐 1년에 한 번 정도만 작년에는 얼마 정도 했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보고가 있을 뿐이지, 네, 자세한 내용 보고 앞으로 뭐 즐금하겠습니다 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91항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그 정의는 미르 K스포츠 출연에 대해 대통령이 감사드린다는 말을 한 것을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술 조서에 보면은. 네,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증인답게 얘기하는데요. 미르 재단이라든지 스포츠 재단 이외에 여러 가지 정부 요청에 따라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올림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은 들은 것 같은데 자세하게는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인이 체육하고 관련돼서 들은 정인이 이해하고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은 정책으로서 대기업에서 체육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특정 재단을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돈을 대라, 뭐 해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은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 조작의 요물 업무수첩, 그 증거 능력과 관련된 이경재 변호사의 질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신문 94항 내지 99항을 합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좀 94항 내지 99항의 안종범 수첩 한번. 아까 검사님이 안종범 수첩 기재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보입니까? 어디 시력이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좌측편에는 안종범 수석 뭐 자필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저도 이거 원본을 못 봤어요. 저도 사실은. 근데 보면은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월 14일 16년 VIP를 넣고 1 올림픽, 그 다음에 뭐 아세안 인재 양성, 그 다음에 5개 거점, 하남시 뭐 장기 임대, 시설 75, 스위스 뉴스리, K스포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한 거예요. 이 기재에 그 정인하고 대통령이 뭐 단독 면담했다는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라고 문면 자체를 예. 이거 한번 보시라고. 예. 지금 검찰이 이걸 가지고 단독 면담 때 뭐 청탁했다 뭐 이걸 하려고 하는데 예. 제가 검찰이 이 문면 자체에 여기에 어디에 대통령과 이건 안종범의 수첩이라는 겁니다. 메모인데 증인 롯데그룹의 최고 책임자인 증인과 대통령 간에 단독 면담을 하면서 대화한 내용이다라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고.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예를 들면 예, 이거 뭐 롯데라도 뭐 하나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야 상대방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검사가 예, 이건 그러면은 상대방이 없는 메모예요, 이게. 예,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제가 조서를 보면은 증인이 담당 검사한테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집요하게 이걸 가지고 검사가 추궁했는지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들으실 내용은 이경재 변호사가 검사의 주신문에서 이 사실이 다르다, 허위 사실이다 라는 부분을 바로잡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게 이경재 변호사가 변호인 신문을 해나가니까 바로 검찰이 이경재 변호사의 신문에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최소한 피고인이 손을 들고 재판장에게 판사님, 제가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해가 최소한 피고인이 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검사님이 신문하는데 내가 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내용이 뭐 한번 보시죠. 이게 워낙 엄청난 내용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증인은 최서원이, 여기 있는 피고인 최서원입니다. 정호성을 통해 대통령에게 K스포츠 재단의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에 대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롯데나 다른 회사들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피고인 최서원이 진술을 했다. 예?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건 정의로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알 수 없는 일이죠. 예, 제가 그런데 사실은 예, 최서원은 그런 얘기를 할 일이 없어요. 예, 그냥 청와대에 있는 정호성에게 5대 거점 사업 뭐 안에 내용도 모르지만은 이런 사업이 있다 하니까 그 서류를 잠깐 참고하라고 줬다는 예. 뿐이라는 겁니다. 예, 그걸 대통령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왜 이렇게 검사님들이 왜곡해서 이렇게 하는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재판장님, 모릅니다. 재판장님, 물어보는 거죠. 그 뭐 변호인 반대 신문 과정에 또 저희들이 뭐 의견을 개진해서 뭐 죄송한 입장입니다만은 오전에 저희들 주신문 96항 신문 과정에서도 변호인께서 사실을 왜곡했다고 최소한 피고인이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증인을 상대로 질문을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셔서 그때는 뭐 원활한 신문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 따로 의견을 표명 안 했습니다만은 또다시 지금 뭐 반대 신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질문을 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뭐 의견을 뭐 밝히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주신문 96항에 나오는 최서원의 진술은 증거 기록 순번 1009번 피의자 신문 최서원 피의자 신문 조서 제7회 증거 기록 13,634쪽에 분명하게 기재된 내용이고요. 이와 같은 내용은 1심 판결문 340쪽에도 판결을 하시면서 그 진술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그와 같은 진술이 있다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신동빈 증인을 상대로 신문을 저희들이 한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면 먼저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 주신문 과정에 있었던 것처럼 검찰 측 의견도 증인신문 조서에 기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상황? 제가 증언을 그때 했었는데, 저 배문기 검사는 자리에 안 계셨고요. 저기 최영하 검사라고 했었는데, 그분이 주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거를 방향을 틀어간 거지,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 피고인 진술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신문하십시오. 네. 다음 부분은 이 롯데그룹이 평창 올림픽에 600억 원을 지원했다 하는 부분을 신동빈 대장이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올림픽이 이제 성공리에 끝났는데요. 롯데그룹에서 그 지원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500억 했고 500억. 그리고 스키 협회에 대해서 별도로 100억 다 합쳐서 600억 했습니다. 그럼 그게 또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예? 조건이 달려 있었는데. 예, 그 상품을 그 여러 가지 마크나 그런 거 붙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독점 판매권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롯데 측에도 하여튼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 있었죠. 예,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다음은 그 이경재 변호사가 신동빈 대장을 상대로 참 검찰이 롯데 75억 원을 뇌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 하는 점을 이제 부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되었을 당시의 상황,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검사님이 아까 저 얘기한 날짜입니다. 10월 17일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 11월 16일입니다. 16일인데 뭐 17일날 했는지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쭉 이제 한 무려 14시간 시달리고 난 다음에 질문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제가 아마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인 것 같아서 검사님이 듣고 싶었던 질문이 이거 같습니다. 당당검사는 최재순 검사인데요. 롯데그룹이 2016년 5월 말경 K스포츠 재단에 70억을 지원했던 것은 당시 롯데그룹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 향후 청와대 및 정부에서 세무조사, 사업규제, 검찰 수사 등으로 진술인이 경영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각종 제한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그때 좀 어떻게 대답했는지 제가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라고 되어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검사의 질문은 이게 지금 말이지 경영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잘 해결하기 위한 그 우려 때문에 예. 약간 위협을 내가 면하기 위해서 한 거 예. 아니냐 물었고 정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기본적으로 그건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준다라든지 스포츠 지원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룹은 예산 내에서 최대한 후원을 해왔습니다. 예. 그 정인이 이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든 어떤 관계든 간에 정인이 롯데그룹을 전체적인 지휘를 하면서 대통령하고 어떤 이권을 주고받는 식으로 대통령은 롯데그룹의 편이나 어떤 인허가라든가 세무조사를 면해주고 롯데그룹에서는 금전적인 대통령 혜택을 주고 이런 식의 담합이라든가 거래를 해보려고 생각한 적 전혀 없죠. 예. 생각 자체가 그런 해본 적이 생각 없죠. 자체가 없습니다. 예.
혹시 그 박근혜 대통령 때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리고 뭐 그 전에도 우리 그룹은 언제든지 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정부가 요청하는 뭐 재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네. 우리도 사포도 해왔고, 뭐 그 일방으로 이번에 막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그 판결 선고 때 같이 있어서 그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그날 평창 올림픽 때 우리나라 스키 선수들 판결 선고 난 다음에 평창으로 가서 스키 협회하고 스키 선수들 이렇게 격려하기로 한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 예. 국제스키 연맹 제가 예. 집행위원하고 지금 뭐 사임했었지만 집행위원하고 있었으니까 그 IOC 부회장님으로 비롯돼서 그 국제스키 연맹 그 집행위원들을 좀 다 모여서 좀 환영 레셉션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외국의 귀빈들도 많이 예, 그렇죠. 찾아오고. 예. 그럼 하여튼 이렇게 구속이 돼가지고 예. 저 롯데 그룹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미지상의 타격을 많이 입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검사와 변호인의 이 신문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최소한 피고인이 신동빈 회장, 그리고 정인으로 출석한 신동빈 회장에게 딱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보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셔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서 박 대통령과 저희 박 대통령이 롯데 현안 사항을 저를 통해서 들어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결했다는 건데, 이게 롯데 이 체육 스포츠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박 대통령께서는 국가 결혼한 신분이라고 생각했다는 단면도 있으셨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검찰이 제가 조사받을 때도 이게 기소 내용이 좀 무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전 롯데가 왜 끼어들었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롯데나 저희 어떤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게 아니라 스포츠의 전반적인 어떤 확대나 재생산이나 육성을 위해서 하신 거죠. 그거는 분명하신 거죠. 예, 당연히 그렇죠. 네, 저도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 자꾸 그런 사항으로 제도 공소 사실을 자꾸 제가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건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 정인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증인 신문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이 신동빈 회장의 오늘 증인 신문에 대해 가지고 이경재 변호사께서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총평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검찰관의 얘기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저 신동빈 정의는 자신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언은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사사건의 예민한 부분에 관해서는 자기가 거부를 하고, 또 이것은 반드시 진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을 재판장님께 상기 좀 시켜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롯데에 관해서 70억 추가 지원 문제, 이 부분이 롯데월드 면허 재취득과 관련해서 조건부로 제기된 것은 우선 여기 있는 피고인 정의는 몰랐습니다.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대통령하고 권력하고 결탁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현실로 들어가면 대통령 독대 때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오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안종범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냐라고 해도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은 이미 그걸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롯데를 그 뇌물 공여,
특히 기업의 총수를 뇌물 공여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그것도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500억 이상을 지원한 업체인데 외국의 귀빈까지 다 풀러놓은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해서 구치소로 데려가는 이런 우리 판단 부분,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혀지는 그런 어떤 정도의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신동빈 오늘 증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증인의 얘기를 재판장님이 법리에 맞춰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께서 마지막 총평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항소심 재판장께서 법리에 맞춰서 잘 판단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님의 그 총평이 바로 제 심정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